쌤, 혹시 네. 저도 이 근처에 받은 다가구가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온 김에 그러면 물건 같이 좀 보고 들어가죠. 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3 타경. 이 물건이구나.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잠깐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시죠. 저쪽 신림역 8번 출구 방향이구나. 관악우체국 뒤쪽에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차 조심하시고. 저쪽 인근이 괜찮죠? 왜 괜찮아요? 수요도 풍부하고 상업시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맞아요. 상업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 앞부분까지 상업지구고 여기는 다 뭐예요?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 언덕이잖아요. 네. 강 PD님이 본 물건이 여기가 남부순환로거든요.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은 다 상업지구 아니면 준주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평지. 그 땅의 가치가 어때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땅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쪽은 다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오피스텔, 통오피스텔도 있어요. 아니면 호텔, 모텔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인근에 있는 땅인데 올라갈 수 있는 건물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신호 기다리면서 경매 정보지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죠. 그리고 이게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네요. 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신림역에서 저쪽 8번 출구에서 관악우체국까지 한 3분 정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3분 정도면 바로 안쪽에 들어가는 골목이니까 그래도 5분 안에는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림역이니까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좋아요? 강남이든 여의도든 구리든 일자리 접근이 굉장히 괜찮죠. 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고 그 토지가 31평이에요. 좀 작긴 하죠. 네. 근데 준주거기 때문에 지금 건물 면적이 145평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건물 높이가 굉장히 높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9층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그거 보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요? 기대됩니다. 우리 강 PD님이 딱 찍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보러 가고. 감정가가 22억 2천만 원대 나왔네요. 현재 한 번 유찰됐고 17억 7천만 원대. 준주거면 토지 가격이 어때요? 더 비싸요. 더 비싸죠? 여기 일대가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축 다가구나 이런 게 토지 평당 그래도 한 4,500 정도 할 거예요. 5천 정도까지 붙어서 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억 7천에 31평이니까 지금 토지 평당 5,700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회차에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기가 관악우체국. 우리가 아까 물건지에서 걸어와서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림역 8번 출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악우체국에서 들어가면 저 건물인가 보다 바로 보이네요. 네. 사진으로 봤을 때랑 똑같습니다. 높다. 9층. 확실히 31평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좀 작긴 하네요. 네, 코너에 있네, 코너. 저 잘 골랐나요? 일단 위치상으로는 100점.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 꽤 넓어요. 그쵸? 그래서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기 많이 있고 아마 이거 비슷한 형태의 건물들이 여기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통 오피스텔로 좀 많이 져서 준주거니까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다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3개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이제 다가구를 안 짓죠. 고시원 건물이나 통 오피스텔이나 짓는 거죠. 오늘 물건도 아마 뭘로 되어 있나요? 다중주택으로만 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건물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깨끗해요. 확실히 31평이긴 하지만 또 여기가 준주거라서 건폐율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꽉 찬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건물주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일단은 건물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 임장 올 때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품도 팔고 그다음에 전화 임장 조사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와서 이제 건물을 봐야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도면이 없는 상태예요. 도면. 우리가 다가구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도면을 봐야 됩니다. 도면을 왜 봐야 될까요? 구조가 이제 현황이랑 공부랑 같은지 안 같은지 맞아요. 그것도 봐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세 수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면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여기 이 동네 되게 잘 알거든요. 저쪽 넘어가면 보람의 주민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건축물 현황도를 좀 뽑아와야 되는데 가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경매 정보지하고 신분증. 혹시 경매 정보지는 뽑아왔죠? 네, 그건 뽑아왔어요. 신분증. 신분증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저희 들려서 우리 건축물 현황도 뽑아서 오면 돼요. 이 건축물 현황도는 그냥 인근에 있는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는다라고 해서 저희 회원님이 군산에 있는 물건을 보는데 도면 받기 위해서 군산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되죠. 갔다 오시죠. 네. 그리고 그래도 거리가 꽤 되네요. 네. 이런 거 미리 뽑아야 돼요. 확실히 보니까 건물이 좀 높은 게 굉장히 많죠. 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강 PD님이 고른 물건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물건은 코너에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오면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6층까지 전부 다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공부상. 아. 용도가 사무실로 돼 있고 지금 7층, 8층이 다중주택, 9층이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확장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상 사무실이 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는 우리가 건물 한번 살펴보고 명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것도 위반 아닌가요? 현재는 걸리진 않았으니까 불법인 상태인 거죠. 좀 윗부분만 지금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전화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확인 좀 해봐야겠죠. 이름이 선하우스네. 선하우스 무슨 의미일까요? 태양집? 그래서 저기 옥상에 태양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상에 태양열이 있었어요? 네. 눈이 좋네요. 주차장은 확실히 좀 작아요. 6층까지 사무실로 뺏고 했다 보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안 져놨어요. 그리고 한 3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앞에 뭐 도로가에 좀 붙인다라고 하면 4대 정도. 그리고 분리수거나 이런 거 잘 하도록 좀 잘 만들어 놨고, 주차장 금연이라고 우리 기존 소유자님께서 좀 써놨습니다. 901호가 있네요. 확실히 9층은 확장을 해서 방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뭐 이상은 없고, 우편함도 비교적 전체 다 좀 깔끔해요. 그래서 다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택배함도 있는데 이게 주차장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이용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한때 저 무인 택배함이 유행하기는 했는데 저거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만들어놨을까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네. 확실히 이게 땅이 31평이잖아요. 현관은 굉장히 협소해요. 작아요. 좀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지하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뭐 소방 시설이나 점검표는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꽤 내려가네요. 이게 오늘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네. 약간의 물기가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저쪽 보면 페인트가 많이 빠졌잖아요. 약간은 위에서 물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지금 벽 만져보니까 물기 있어. 축축해요. 여기도 만져봐요. 물기 있어. 지하에는 사람 사시는 분이 없긴 한데 장마나 이럴 때는 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손잡이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이제 잘 해놨고, 출입구도 그렇고 뭐 1층도 그렇고 좀 거미줄이 쳐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구경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살짝 불편한 거는 1층에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방계단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방계단 올라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고, 와, 엘리베이터가 뭔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바닥도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크기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9층까지 있어요. 9층까지 우린 누르진 않고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층 올라가면서 현황을 비교해 봐야겠죠. 이게 낙찰받게 되면 우리가 건물주잖아요. 네. 그래서 공구랑 현황이랑 차이가 없는지 한 층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괜찮겠죠? 9층? 네. 9층? 네. 저 강 PD님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알죠? 끝나고 밥 사줘야 돼요. 이건 그냥 일반 창으로 돼 있다. 그냥 특이사항은 없고, 그래도 관리 되게 잘했다. 그쵸? 깔끔한데요? 그리고 한 층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가 2층인데 2층 표시는 없고, 아이고야. 방이 2개가 이렇게 빠져 있어.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실외기실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가스 밸브는 다 열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점유 중이고, 뭐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어쨌든 여기가 2층이 공부상은 사무실, 보아하니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땅이 작아서 저렇게 2호실밖에 없는 거죠. 2개 호실밖에 안 나오겠죠. 와, 이런 다가구 처음 봐요. 땅은 31평인데 15평에 지금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2개 호실 넣은 거죠. 근데 전체 크기를 봤을 때는 일부 좀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 2개는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방 크기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한번 봐야 알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기 힘들어요. 그 계단 경사가 높습니다. 네. 계단 수는 적지만 높아요. 이제 3층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이쪽에 계단의 층고는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들어오면 2개 호실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302호가 문을 열면 301호는 문을 못 열고 301호가 문을 열면 302호는 문을 못 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비상 상황이다.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둘 다 나올 때 막 이렇게 엉키고 막 할 수 있겠네. 이거는 좀 불편하겠네요. 네.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렇게밖에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렇겠죠. 이제 4층입니다. 네. 4층도 동일해요. 지금 2층, 3층, 4층 동일하죠. 지금부터 막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네. 왜냐면 뭐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니까.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근처는 다가구들이 다 높잖아요.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있겠네요. 있어야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9층이다. 사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세탁기를 써다가 내놓은 거 봐서는 이 정도 세탁기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다.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 나요.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 정도 높이에 통 오피스텔로 받은 것도 많아요. 지금 6층은 방이 몇 개예요? 하나네? 지금 6층 보면 사실은 2층부터 5층까지 구조가 동일하거든요. 6층도 방 2개로 뺐어요. 이건 투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방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합치는 경우도 있나 봐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4층, 5층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합체가 될 수도 있나 봐요. 아이고. 여기는 7층인데 방 2개 빼놨고 문 합치기를 하려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뺐지? 신기하네요. 6층 누구 거주하신다고 하면 벨 한번 눌러보죠. 어떻게 빠져 있는지. 어쨌든 7층부터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지만 아래 구조랑 별반 다르진 않죠. 그리고 드디어 8층에 왔습니다. 8층도 주거.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9층. 9층이 어때요? 오. 약간 주인세대 느낌이 나네요. 9층 한번 봅시다. 뭐가 없어요. 허가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증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위에 살 수도 있어요. 저 안에 또 문이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문이 그냥 열려 있네요. 네, 누구나 들어와서 봐라. 역시 주인 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 크기도 지금까지 봤던 문보다는 제일 크죠. 네, 엄청 커요. 네, 투룸으로 빼놨겠네. 크기상 3룸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수납할 수 있도록 장 같은 거 좀 만들어 놨어요. 수납할 수 있고 신발장 만들어 놨고. 아이고, 내려갈 때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탑시다. 네. 오늘 비도 오래가지고 굉장히 습해요. 지금 온몸이 땀으로 지금 샤워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옷도 다 버렸어요. 하필 흰색 옷 입고 와가지고 세탁소에 맡기면 말끔하게 처리해 줄까요?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6층하고 몇 군데만 한번 배를 눌러보시죠. 네, 사무실이 좀 많아서 그게 걱정이긴 하네요. 그쵸. 뭔가 관리업체에서 관리한다라기보다 주인이 계속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는 게 뭔가 전문적이지는 않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6층이고 아까 6층 구조가 틀렸으니까 벨 한번 눌러보죠. 계세요? 확실히 이 시간대에서는 누굴 만나보기 쉽진 않아요. 내려가시죠. 우리 아쉬우니까 5층에 들려서 벨 한번 눌러보고 없으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 봅시다. 네. 또 왔으니까 또 우리 강 PD님이 입찰할까 고려할 만한 물건이었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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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이 시간대는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시죠. 네. 내려가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건물을 보고 왔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우리가 아까 공부상을 보니까 15개 호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6층이 어땠어요? 한 개 호실이 아니라 2개 호실이잖아요. 9층도 있고 그럼 총 14개 호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룸이 12개, 그리고 투룸이 2개. 그리고 구조상 봤을 때 지금 6층에 있는 투룸하고 그다음에 9층에 있는 투룸은 구조가 좀 달라요. 그리고 9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이죠. 네. 그래서 위에 아마 판넬로 덮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자체 전화해서 이행강제금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바로 전화해서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오. 근데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좀 곤란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좀 네. 멀리 가서 통화를 좀 하고 올게요. 네. 네, 지자체 담당 주택가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면적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가 봐요. 1년에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투룸이 지금 월세가 인근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1200이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1000만 원 이익인 거죠. 좋은데요? 괜찮죠. 그럼 우리 먼저 시세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볼까요? 제가 원룸 크기를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55에서 많게는 65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안에 옵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룸은 60만 원. 이거는 뭐 2층에 있든 8층에 있든 상관은 없겠죠. 왜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투룸은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빨리 한번 계산해 봐요. 원룸은 500에 60, 투룸은 1000에 100 정도로. 관리비도 한 8에서 12만 원 정도 받는데 지금은 관리비 제외하고 총 보증 금액이 얼마? 한 8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920만 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얼마에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이 17억 7천에 나왔으니까 18억 받는다라고 하고 대출을 80% 땡긴다. 아마 이게 공부상 사무실로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대출은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600 정도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비 제외하고 순수익은 한 320 정도. 관리비까지 하면 조금 더 나오겠네요. 한 400 정도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도 300 이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뭐 지방에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어때요? 훨씬 더 잘 나오죠. 네. 근데 서울은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19억, 20억짜리 우리가 낙찰 받아도 실제로 우리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한 300 내외 정도 생각해야 돼요. 워낙 지금 높게 낙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 2년 전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 정도 쓰지 않으면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컨디션의 위치에 또 이렇게 깨끗하다 싶으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혹합니다. 혹해가지고 엄청 달려들겠죠.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도 타깃이 다 있어요. 컨설팅 받는 사람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받았고 이제 주택가에 전화해서 지금 걸려 있는 부분에 이행 강제금을 확인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위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 공부상 사무실. 이게 너무 많은 게 좀 저는 걱정이에요. 아, 명도할 때 그게 좀 안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방송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네요. 이건 빼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어때요?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누군가 신고한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명도할 때가 문제예요. 명도할 때 이 부분을 누군가 굉장히 잘 안다라고 하면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명도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다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전세금이 꽤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사실 뭐 우리가 경배 때문에 왔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배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쥐고 협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 면적이 어때요? 6개 층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제곱미터당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관악구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1제곱미터당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지층은 없었고 2층부터 6층까지 면적을 합해 보니까
한 200 지금 얼마 되죠? 250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5만 원이다. 그럼 연간 얼마예요? 3,750만 원인 거죠. 와. 금액이 어때요? 1년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3,750만 원. 저 옥상에 걸린 부분까지 합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보고 들어가야 돼요. 월세를 1년치 받아도 그거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물건 볼 때는 유튜브에서 이 물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세요. 아니면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혹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이런 리스크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반드시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걸렸을 때 아니면 뭔가 원상복구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해보시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리스크는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유튜브 보고 이 물건 그냥 낙찰 받았다라고 해서 그 유튜브한테 따질 수도 없죠. 네. 결국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낙찰받은 본인. 그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든 아마 컨설팅 업체든 되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컨설팅 업체는 어때요? 낙찰받으면 끝이에요. 이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거 사무실 부분은 33M로 돌리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물론 이거 2층부터 6층까지 공간 임대 사업자 두고 사업자 낸 다음에 뭐 33M 돌리는 방법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왜 공간 임대 사업자를 내서 돌려요? 양도세. 우리가 매도할 때 이게 사실 다중주택은 층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전층을 다 다중주택으로 활용해서 내가 임차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양도세 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 할 때 폭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공간임대 사업자가 내서 33M를 돌리는 거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라는 거지 이게 주택가의 건축가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인 거예요.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한 부분이지 벌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 얘기? 그거는 그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그냥 33M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다른 경매 학원에서도 따라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추세일 수도 있는데 많이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매 학원에서 에어비앤비나 33M 강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던 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운영을 안 해보고 말로만 강의를 한다?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간단해요. 만약에 진짜로 33M든 에어비앤비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앱이 깔려 있겠죠. 저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에어비앤비인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약 꽉 차 있죠. 그리고 뭐 33M2도 운영하고 있으면 뭐 일정 관리나 달력 같은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약률은 어떤지 보여달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서 그냥 듣고 그냥 말로만 강의하는 사람인지 비교가 되겠죠. 수익률까지 뭐 나오니까 검증이 되게 쉽죠.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매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33M든 단기 임대 플랫폼이든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분들이 진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뭐 33M로 돌리면 된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호텔을 운영을 하든 다가구를 운영하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든 33M를 운영하든 중요한 게 있어요. 수요죠, 수요. 네. 물론 여기 수요는 있습니다. 왜죠? 뭐 신림역에서 가깝고 네. 그리고 역세권이고 건물 상태도 컨디션도 괜찮고 신림역까지 지나가니까 나쁘진 않죠. 문제는요, 이 사무실까지 총 9개 오실이었죠. 투룸 하나에 원룸 8개. 네. 이거를 다 33M2에 내놓는다? 많지 않나요? 많죠. 네. 이게 보통 이제 33M2 하시는 분들이 33M2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인근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거 몇 개 보여주고 아, 여기 매물이 이 정도 나와 있고 이 정도 금액 받으니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33M2도 그 33M2에 들어오는 수요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지. 신림역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총 9개실을 세팅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공실 많이 생길 거예요.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관리도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물론 관리는 오히려 더 편할 수는 있어요.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뭉쳐져 있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3M2도 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진짜 뭐 이런 유튜버나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승쌤, 이거 입찰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고 네. 뭔가 33M2 돌리기에는 그래도 수요층이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야죠. 물론 이제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대로 원룸 수요는 충분하니까 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이고 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산은 해 보셔야 돼요. 안 걸리면 너무 땡큐죠. 하지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건물 상태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까 건물 제대로 못 봤죠. 여기가 준주거라서 아까 뭐가 높다라고 했어요? 건폐율이 높다라고 건폐율. 했잖아요. 건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만 넓게요. 높을까요? 옆집도 높을까요? 옆집도 높습니다. 봐봐 옆에 보면 어때요? 이 집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아. 그 옆집이랑도 많이 붙어 있죠. 네. 이런 게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거실창으로 뺀 것 같은데 오늘 건물 이쪽은 어때요? 바로 벽 뷰에 아이고 여기는 지금 비둘기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 배설물들이 굉장히 뭉쳐져 있네요. 근데 뭐 이쪽은 괜찮네요. 방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뷰가 괜찮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었던 방은 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강 PD님 네. 오늘 물건 둘러보니까 어때요? 입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도전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강 PD님이 지금 이제 더 낙찰해서 PD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1년 다 돼가죠. 슬슬 경매 눈이 떠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물건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계속 다가구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월세가 좋아 보이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다가구 하지 말라고 했죠. 강 PD님은 아직 젊고 지금 뭐 이제 현금 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 현금 흐름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어때요? 사람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 PD님은 아파트 하시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는 다가구가 맞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아파트가 맞을 수 있어요. 각자 목적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막 다가구 막 많이 보러 다니고 월세가 뭐 400 나오네 500 나오네 막 이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건 아는데 네. 지금은 우리 강 PD님은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풍족하게 지내는 걸 조금 포기하고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회원분들께서 지금 낙찰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제가 조급해가지고 막 물건을 찾는데 이거 들어가고 싶고 저거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회원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워낙 유튜브에 이 물건 저 물건 소개해준 유튜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그거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있는 다가구가 좋았다가 오늘은 지방에 있는 다중주택이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빌라가 좋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서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그 물건을 좁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여러 방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 PD님도 이제 지금 물건을 고르셨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보러 오긴 왔는데 네.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강 PD님 보겠습니다. 아파트 봐야 됩니다. 제가 조만간 아파트를 하나 찾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져오시면 제가 같이 보고 그때도 같이 한번 임장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받고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한 최소한 100%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날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아, 괜찮죠? 네. 그럼 저 얼마 줄 거예요? 소고기 한 번. 알겠습니다. 이거 비 오는데 오늘 영상 2개나 촬영했어요. 그렇죠? 네. 배고프죠? 물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섯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강 PD님이 고른 물건을 같이 봐주긴 했는데 우리 더 낙찰 회원님들이 고르신 물건을 같이 보러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우리 회원님들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물건 임장 같이 가드릴게요. 대신 영상에 출연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쿠키 영상은 여종쌤, 근데 그 사무실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갑자기? 사실 아까 촬영하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촬영을 하죠.
그 전에 강 PD님한테는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뭐든지 다 방법은 있군요. 그럼. 네, 생각의 차이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